안녕하세요. 최미진입니다. 강순의 배구선 두 분 신선생님과 작곡가 전영준님을 모시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배구선 선생님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의 동시집 지하철의 나비 때에 수록된 평화의 소녀상 이 시에 대한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선생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 광양에서 태어났고요. 전남 광양. 30몇 년간 교직에 고등학교 있었고요. 시는 1981년 등단했고요. 동시는 1995년에 등단했고 그렇습니다. 네, 다음으로 평화의 소녀상 시 낭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평화의 소녀상. 사람도 한 송이 피고 지는 꽃이다. 뭉개버린 꽃망울을 어떻게 모르냐며 맞은편 일본 대사관을 밤낮 없이 지켜본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를 어떻게 썼냐면요. 그 수요 집회를 오래전부터 했잖아요. 지금 뭐 1000회 넘은 지가 몇 년 됐으니까 한참 됐죠. 그래 이제 저도 거기 한번 가봤고요. 그러다가 거기에 평화의 소녀상이 이제 설치됐죠. 그래서 또 가보고 그래서 이제 나도 뭔가 이분들에게 힘이 돼줘야 되겠다. 또 일본 각성에 좀 자극을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 시를 썼습니다. 요 최근에 군함도가 상영되고 있잖아요. 이제 군함도는 뭐 강제징용이죠. 강제로 끌고 가서 제대로 대우도 뭐 월급도 안 주고 무리하게 노예처럼 부려먹은 것을 고발하는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이제 곧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이 영화 강제징용된 건 아마 처음 영화로 나온 것 같고요. 그 성노예에 관련된 영화는 최근에 상영된 건 귀향이고요. 그 전에도 몇 편 있었죠. 제가 제목을 다 기억을 못 하는데. 근데 아마 서너 편 정도 개봉되지 않았나 싶어요. 성노예에 관련된 영화는. 그런데 지금 해방된 지 70년이 넘었죠. 70년이 넘었는데 영화 성노예 관련된 영화가 한 서너 편밖에 제작 상영이 안 됐다는 건 이건 우리가 모두 반성해야 될 게 아닌가. 물론 정치적으로 우리나라가 뭐 몇 년 빼놓고는 거의 그런 민족적 자각이 있어도 전체적으로 정책적으로 수립 시행되지 않는 그런 정치 세력 속에서 살았기 때문도 있지만 70년이 넘었는데 영화 서너 편밖에 제작 상영 안 됐다는 건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나치가 유대인들에게 그 가한 만행을 고발하는 영화가 뭐 제가 몇 편 됐는지 세보지 못했지만 여하튼 뭐 가끔 나오잖아요.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뭐 어찌 보면 그만 나와도 될 것 같다고 생각되는데도 그 나치 만행을 고발하는 영화가 계속 제작 상영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 같은 기간에 고작 몇 편밖에 제작 상영되지 않았다는 것은 크게 반성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 일본이 제대로 사죄도 안 하고 배상도 안 하고 뭐 자꾸 이런 것은 물론 그 옛날에 그 뭐 한일 그 뭐 청구권 이런 조약과도 문제가 있고 또 최근에 뭐그 한일 협상 뭐 최종적 불가역적 이런 희한한 단어까지 쓰면서 그것도 뭐 협상이라고 협상을 해 놓은 결과를 발표하고 이런 데도 영향이 있지만 우리가 그 일본군 성노예 영화를 몇 편밖에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버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에서 제대로 사죄 배상을 한 이후에라도 계속해서 세계 여론에 이걸 호소를 하고 다시는 이런 재발이 없도록 자꾸 이런 얘기도 하고 비판도 하고 영화도 만들어서 상영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본 측의 사과뿐만이 아니라 많은 우리나라 국민들도 소녀상 및 일본군 성노예에 대해서 많이 깨닫고 잊지 않아야 된다고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또 이렇게 역사를 계속 언론에서 알리고 해야 되는 이유가 또 하나가 있는데요. 아까 군함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군함도는 흔히 지옥섬이라고도 불리는데 2015년 7월에 일본이 지옥섬이라고 불리는 하지마 탄강, 나가사키 조선소 등의 근대 산업시설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 제가 뉴스를 보니 이렇게 지옥섬에서 오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관광객들을 위한 그 석탄 모양의 쿠키까지 과자를 만들어서 판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한 자신들의 만행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숨기려고 하고 오히려 그것들을 관광객들을 위해서 과자까지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참 독일과 일본을 같이 놓고 보면 독일은 계속적으로 지금이라도 그 전범이 밝혀지면 처벌하고 저 감옥에도 가게 하고 그러잖아요. 일본은 뻔뻔하게 이럴 데가 없죠.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그동안에 제대로 대응을 못한 점도 있고요. 제대로 못하고 뭐 최종적 불가역적 뭐 이렇게 그걸 받아줬으니까 일본에서는 더 큰 소리만 치고 뻔뻔하게 나오고 있죠. 군함도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도 조건부로 유네스코에서 인정을 해줬거든요. 거기에 조선인 강제징용 사실을 안내하기로 그 안내판에 기록해 놓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하지도 않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대로 제대로 말 그대로 우리 국민이 한 목소리로 일본에게 요구를 해야 되고요. 지금 정치인들 중에서도 현역 국회의원 중에서도 성노예 문제, 군함도 문제 이런 건 이미 다 해결됐다. 왜 자꾸 요구하느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심하죠. 그래서 우리가 다 마음을 합해가지고 일본에 그 사죄를 받아내야 됩니다. 배상도 받아내고. 그런데 이제 일본 국민이 모두 아베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일본에도 양심적인 지식인들은 개인적으로 사죄도 하고 그래요. 근데 정치인들이 문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이 생각을 바꾸도록 전 국민이 합심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 군인들뿐만 아니라 노인과 여자 그리고 어린이들까지 많은 피해를 받게 됩니다. 그렇듯 전쟁 중에서 인권이 발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전쟁과 인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인권이 이제 전쟁 때는 흔히 무시가 되죠.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 여자들 피해가 많고요. 또 그 어린이 여자를 괴롭힌 남자 군인들도 사실은 온전한 건 아니에요. 저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우리 한국군, 우리 이 나라 남자들도 그렇고 미국인 남자들도 그렇고요. 그 후유증, 흔히 그 트라우마라고 하는데 그 전쟁 살인 트라우마 때문에 정신 이상에 걸리거나 알코올 중독에 빠지거나 또 그때 그 어떤 그 기억 때문에 부인이나 자녀들을 못 살게 군다거나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아마 그 생존자 중에는 현재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쟁에서 승자도 사실은 피해자다, 패자다. 그러니까 전쟁 자체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전쟁은 말 그대로 모두를 파괴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전쟁이 아니라 대화로 해결이 되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이 실린 지하철의 나비대 동시집에 평화의 소녀상 외에 혹시 또 가장 아끼는 동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뭐 아직도 해결이 다 안 된 세월호 관련된 작품도 하나 거기 실려 있습니다. 아주 짧은 2행짜리인데요. 그거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여행, 섬으로 가는 배를 탔는데 하늘나라로 데려다 놓았대. 네, 이렇게 2행짜리입니다. 오늘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진짜 평화의 노래를, 평화의 시를 만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의 한과 인권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같이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